사람들이 약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냐 이러는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돌려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징역에 들어갑니다. 제가 징역에 가면은요, 제 인생도 망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좋지가 않아요. 그 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서 살짝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센스를 키워서 알아듣기를 바랄게요. 기본 센스는 있어야지 방송을 보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 좀 들어오면 방송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틀 전인가? 그거 방송한 거는 제가 편집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람이 좀 빨리빨리 들어오네. 좀 들어온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놀랍게도 6,500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조금 제가 통제하기가 어렵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좀 3,000 찍고 시작하시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동현님 대보 약쟁이들 봐주지 말고 끝까지 풀악셀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하다 들어왔는지 좀 애매한데 들어오게 됐네요. 간고 깡 따고 진짜 세네, 안 무섭나 이러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왜냐면 사실하고 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제가 그거는 감안해야죠. 이 방송, 라이브 방송은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요즘 간고 라이브만 기다린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해줬으면 자주 할게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자주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이렇게 앉아서 자리 잡고 해야 돼가지고 조금 번거로워가지고 자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해볼게요. 간고님 옷에는 관심 없나? 옷은 뭐 제가 뭐 트레이닝복밖에 잘 입질 않네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패트릭 후드예요. 간고님 자기 자식 거는 빌더 약이죠 그러는데,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자신이 얘기하는 게 정말 자신을 내추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식을 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추럴의 기준이랑 걔네가 생각하는 약쟁이의 기준이랑 그게 다릅니다. 그 기준 차이예요. 오늘 방이 좀 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방이 터지려고 그러더라고 어제. 자,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집중하고 곱씹으면서 이야기하느라, 제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 다시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얘기에서는 등장할 사람들이 송기석, 최대봉, 설기관, 그 다음에 저, 간고, 김동현,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틀 전에 제가 방송했던 거 아시죠? 여러 사람들 뭐 구현호, 뭐 한주먹, 설기관, 최대봉 여러 사람들 얘기하면서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근데 그 방송에 대봉이 형이 그 최대봉 아저씨가 언급이 좀 됐어요. 저랑 접선 시도하다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고 뭐 그렇게 됐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송기석 선수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방이 잠깐 터졌었어. 방이 좀 터졌어. 그래도 빨리빨리 들어오네. 야, 타이밍이 터지는 타이밍이 뒤지네.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때 터져버리네요. 타이밍이 예술이었어. 역시 간고 완전 인기 몰이하네. 방 터지는 건 처음 보네. 그러니까 빨리 터지네 갑자기. 그래도 지금 한 2분 됐는데 2,300명 다시 들어왔네요. 저기 다시 시작해볼까? 내가 그때 방송을 하고 6,500명 나오는 방송을 하고 끄자마자 기석영님의 와이프, 형수님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최대봉 쪽에서 난리가 났다. 야, 송기석이 바꿔! 이런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대. 그 최대봉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막 왜 송기석이가 그렇게 말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최대봉한테 피해를 주게 하냐 이러면서 엄청 성질을 냈나봐. 그래서 기석이 형님하고 와이프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고 부재 중에 한 3-4통 와 있더라고, 그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보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끊고 다시 받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최대봉 그 아저씨예요. 아저씨인데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하세요. 양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뭐 오해다, 이제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건방지게 오라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중간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너한테 가겠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나는 오늘은 만나기가 좀 힘들고 뭐 다음에 만나자 이러니까, 그럼 내일 만나재요. 그래서 다음날 6시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6시로 만나기로 했는데 5시 50분 6시에 약속하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서 제 기다리는데 5시 50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들 승빈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난 딱 그거 듣자마자 아 생각이 좀 변했구나. 어디서 뭐 압력이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나를 만나는 게 불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뭐 오면은 다 밝혀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갑자기 태세를 바꾸더라고요. 뭐 솔직히 약속 처음 만나는 거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에 틀어버리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내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기로 한 두 번째 약속인데 오늘도 연락이 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가 최대봉 선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만나지 말라고 나를 못 만나게 중간에서 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 설기관 선수가 자기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봉 형님이 그 설기관에 대해서 진짜 뭘 좀 알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그 송기석 형님이랑 와이프랑 최대봉이랑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때 최대봉 선수가 그 사람들 6명 있는 앞에서 설기관이 완전 라이프타임 평생 내추럴이래? 과연 그럴까? A밤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황상 최대봉 형님이 설기관 선수가 진짜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만나거나 접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더라고 설기관 형님이. 그래서 앞에서는 나한테 슈퍼챗 쏘면서 왜 그러냐 옛날에 화해하지 않았냐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송기석한테 설기관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봐주고 살려주려면 간고 김동현이랑 양경필이랑은 아예 평생 손절을 해라 절교를 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받아주고 봐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했더라고. 앞에서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랑 최대봉과의 만남이 불가하게 된 거죠. 근데 최대봉 선수가 나랑 만나러 안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뭘 썼냐면은 이제 송기석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네가 방송을 라이브를 틀어서 최대봉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약도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잘못 중간에서 전달해서 오해가 있었던 거지 최대봉은 잘못이 없다. 최대봉이 약물도 쓰지 않았고 접선 시도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네 잘못으로 좀 몰아가지고 나는 좀 빼주고 나한테 피해 안 가게 네가 말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기석형님 부부랑 트러블이 좀 있으면서 지금은 기석형님 부부랑 최대봉 부부랑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석형하고 뭐 설기관하고 통화하다가 설기관이 반말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석형이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된 얘기냐면 내가 보기에는 기석형이 설기관은 어려워해요.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 그 나이는 송기석이 더 많은데 설기관이 그 대부에서 더 선배예요. 대부에서 더 선수 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자기가 먼저 실업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생활에도 그런 게 있지만 송기석보다 설기관이 어떤 선수로서 대부에서 네임드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좋다라고 실력이 좋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이 업계 선배고 그리고 나보다 유명하고 어떤 커리어 높은 후배한테 함부로 못하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기석 형님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설기관하고 둘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송기석 형님이 같이 옛날에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뭐 유튜브 얘기를 설기관이랑 주고받다가 설기관 선수가 이제 송기석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아 근데 형은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는 그렇게 못생겨가지고는 유튜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형은 안 돼요.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앞에서는 기석이 형이 그 개기질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기질 못했어. 근데 기석이 형이 솔직히 좀 못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욕하면은 또 이게 기분이 안 나쁜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석이 형이 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는 티를 못 내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설기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기가 대보에서 어떤 신격화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티셔츠, 후드티, 보호대, 허리보호대 모든 거에다가 그냥 세계 챔피언이라고 마크를 박아놓고 다녀요. 뭐 바지, 양말, 신발 할 거 없어. 집에 있는 수건, 걸레, 모자 모든 걸 다 세계 챔피언이라고 붙여놓고 다녀. 설기관이라는 사람이. 왜냐면 그만큼 자부심이 높고 바디빌딩 어떤 실력이나 커리어로는 자기가 로니 콜먼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 챔피언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해.
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자기보다 몸 안 되고 성적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은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지. 이거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뭐 그 진짜냐 뭐 증거 있냐 그러는데 한번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전화 통화 녹음도 내용은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이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카더라랑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관이 형이 문제가 약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는 알고 있었지. 근데 그래도 기관이 형이 최대봉은 사람으로 봐요. 왜냐, 그 양반은 전국체전 금메달도 하고 성적이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커리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송기석 같은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 인간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조아오님 5,900원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형 저기 운동복이나 모든 장비들 보면 세계 챔피언이라고 그 마크 다 박혀 있어요. 이니셜 그 한글로 갖다가 다 박혀 있어. 그냥 조선의 타이슨이라고 보면 돼. 타이슨 효도르 위야. 기석영이 근데 성격이 좀 앞에서 거기서 말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좋게 말하면은 너무 순한데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좀 쪼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도 라이브 하면서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민기적거리기만 하고 카메라 보면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안경만 만지작거리고 한숨만 쉬고 있고 하는 짓 보면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쪼다해요. 그러니까 설기관이 거기서 앞에서 뭐 못생겼다 그러면은 그럼 너는 그렇게 잘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도 못한 거야. 그리고 뭐 그 또 최대봉이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말대꾸하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다 만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최대봉도 부르고 송기석도 불러서 셋이서 방송을 하면서 그냥 진솔한 방송, 확실한 방송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나도 어차피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해서 내가 어디 이득 보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나도 이게 싸우는 게 좋진 않아요. 상황 정리하려 나선 것 뿐이지. 그래서 기석이 형, 최대봉, 나 만나서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좋게 방송에서 끝내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대봉 형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다가 설기관한테 회유당해가지고 나를 안 만난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원래 나 만나러 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거든, 대봉 형이. 근데 비밀로 해주려고 했어. 근데 나를 이제 만날 생각이 없고 자꾸 2번이나 약속을 파토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제 기석이 형이 방송 키고도 또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형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욕하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뭐 약 쓰냐 안 쓰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했지만 다 써요. 엘리트는 다 쓴다고요. 그냥 엘리트에서 밑바지들 뭐 예선 탈락하거나 최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메달권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내가 며칠 전에 말한 1억 분의 1의 유전자, 10억 분의 1의 유전자, 그런 특별한 고릴라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이상 쓰긴 씁니다. 다른 거는 다 구라치더라도 성장하고 인슐린은 써요. 성장 인슐린은 전국체전에서는 내추럴로 보거든요. 그것까지는 자기들끼리의 룰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하려는 말이었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제가 또 댓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주먹이 형은 솔직히 쓰는지 안 쓰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게 궁금하거나 의심이 갈 만한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부공고 살인사건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그 죽은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친구가. 근데 그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죽게 된 경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서부공고 얘기는 일단은 좀 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기석이 형이 지금 저기 정신이 멘탈이 좀 오락가락한데 이제 또 무당이 된다고 뭐 신내림을 받는다고 뭐 다음 주에 그 한대요, 무속인이. 그래서 이 형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무당이 된다고 신내림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리얼 무당 빌더, 리얼 무속 빌더로 해가지고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작두 위에서 스쿼트 타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기관 잘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개빠았는데 이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자신은 자기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기석이 형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이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설기관 선수한테. 과연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석이 형님이 운동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봤을 때 한복을 입고 운동 지도를 할 것 같고요. 작두 위에서 스쿼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소재로 찾아뵐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 주에 무당이 되고 신내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스트 헬스왕 무당빌더 송기석 하디 추판. 근데 나도 왁구 갖고 남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기관이 형은 일단 몸으로도 세계 챔피언이고 왁구도 원빈이고 뭐 자기가 이제 좀 이제 걸려 있어 그게. 왜냐면 대부에서 워낙 잘 나가고 성적도 좋다 보니까. 간고님 방송 잘하시네요. 구독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봉의 입이 문제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 처음에 설기관을 언급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잘난 건 사실 아님 기관이 형 이러는데 아 잘났죠. 저는 절대 그 사람이 못났거나 별로거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몸도 좋고 잘난 게 많죠. 괜찮죠. 간고 형도 왁구로 맨날 경필이 형 놀리잖아 이러는데 나는 걔한테 못생겼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선족 같이 생겼다. 너는 조선족 그 자체다. 정통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 동네에도 간고님 같은 분이 트레이너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뭐 맞다 잘났다 뭐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과 진실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그 정보만 알아가면은 되는 거죠. 설기관이 강경원 같이 엘리트병 걸렸나 보네요. 그러는데 일단 뭐 온몸에 세계 챔피언이라는 그 이니셜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강경원 이상이죠. 그거는 자신이 그러니까 타이슨과 효도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대부 애들은 그 저기 나가가지고 저기 전국체전 12등 하는 애들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단체 조직이에요. 근데 설기관 형님은 나가면 맨날 1등이고 국제대회 나가도 1등인데 자부심이 얼마나겠습니까? 뭐 12등 13등 하는 애들도 그게 자부심이 있다고 그거 성적을 자랑해서 올리는데 1, 2등 하는 애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관 형님이 자랑할 만하죠. 선수로서 실력도 좋고 보디빌더로서도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애매한 중간 잔잔바리한 선배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왜 우리 회사에서도 직장 다니는데 내가 매출 많이 하고 돈 잘 벌고 능력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밑에 아저씨들이나 나보다 나이 많더라도 저 늦게 들어온 애들 사람으로 봐요? 안 보이거든. 능력이 되면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능력이 되는데 할 말이 없어. 빌더로서 능력은 국내 탑 중에 탑임. 그건 맞습니다. 제가 기관이 형님을 그 몸이 항상 좋다 그랬지. 간고야 대체 너 누구 편이냐 이러는데 난 편이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최대봉 형님 빼고는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편드는 게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기석이 형님은 쪼다 같다고. 듣다 보니 다 까는구나. 간고 입담 쩌네 이러는데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봉 씨가 간고님 접선하는 거 중간에 설기관 씨가 회방 나왔던 거 팩트인가요? 사실입니다. 뭐 누가 여기서 간고도 선배 대접 안 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닌 게 여러분들 그 영상이나 평소에 보시면 저랑 원래 알던 사이 그러니까 선후배를 떠나서 나랑 아는 형들 뭐 손석호 형님, 오인근 형님 나랑 원래 알던 형님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극공손하고 당연히 굉장히 예의범절이나 깍듯하게 대합니다. 근데 나랑 연관 없는 사람들은 나랑 남이에요. 나보다 20살이 많든 30살이 많든 나보다 남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공경할 수는 있겠지만 뭐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나랑 적대시 된다면 내가 취급해주진 않아요. 간고는 예의 진짜 바릅니다. 저는 압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럼요. 예의 발라요. 저는 예의범절 이런 건 좋습니다. 간고는 적으로 돌리면 진짜 피곤할 듯. 그러니까 대봉이 형님이 어제 연락 왔잖아. 왔으면 나는 좋은 방법을 모색해줬을 거야. 근데 기관이 형님한테 그 회유당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기관이 얼굴이 비열한 쥐처럼 생겼던데 등 뒤에서 칼 꽂고 정치질 잘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기관이 형님이 앞에서는 나한테 잘해요. 슈퍼챗으로 돈도 보내고 말도 뭐 연락한 적 있냐 우리가 뭐 섭섭할 사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기석이 형님한테 김동현과 양경필과 손절하지 않으면 너랑 나와의 사이는 끝이다. 너는 대보협에서 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대봉 형님한테도 그 걔는 만나서는 큰일 난다. 걔 만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약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냐 이러는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돌려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징역에 들어갑니다. 제가 징역에 가면은요 제 인생도 망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좋지가 않아요. 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서 살짝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센스를 키워서 알아듣기를 바랄게요. 기본 센스는 있어야지 방송을 보려면. 내가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시대일처럼 그냥 징역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성명준이 옆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 간고야 수위 조절 잘해야 된다 오래 가자 이러는데 맞습니다. 대봉이 늦었다 할 때 출발해 아직 안 늦었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내 말했듯이 나는 대봉이 형님이랑 기석이 형님이랑 불러다가 원래 셋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다 좋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그 뭐 기관이 형님까지 부르면 좋았겠지만 그 형님은 뭐 자기가 스타니까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오진 않을 거야. 저기 청룡영화제나 연예대상 같은 데는 몰라도 여기까지 오진 않을 테니까 기관이 형은 내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대봉이 형하고 저기 기석이 형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세 명을 내가 짰단 말이지. 근데 대봉이 형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인데 용기가 없더라고. 보디빌더들이 쫄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형 정보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뭐 국정원 출신이야? 그러는데 솔직히 나 같은 애들이 옛날에 저기 중앙정보부나 국정원 같은 데서 일했으면은 일을 잘했죠. 나는 좀 수사관 출신이 이런 게 잘 맞아요. 형사나 이런 것들. PT 사건으로 욕 존나 했는데 방송 볼수록 빠져든다. 구독 박는다. 감사합니다. 동현아, 한 주먹 잔잔바리 얘기 좀 하자. 주먹이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다. 그냥 주먹이 형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랑 화해하는 그날, 살려달라고 온 날, 그날만 내가 마음에 든다. 너가 인간적으로 좋다.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평생 인연을 맺자. 나 너랑 잘 지내고 싶다. 술도 먹고 앞으로 잘 지내자. 놀자. 형 동생으로 지내자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절규, 손절. 지금 나를 차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다음날부터 돌변했습니다. 내가 술 먹자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천안으로 가서 먹자고. 근데 연락 줄게. 내가 연락 줄게 하고 지금 연락이 거의 몇 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고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 그날 하루만 이제 연기를 했던 거지. 그 바디빌더들은 내가 봤을 때 사회체육학과보다는 연극영화과, 청룡영화제 이런 것들이 더 맞아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주먹이 형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러니까 한 번만 살기 위해서 나를 원나잇용으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대봉이 형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하루만 나한테 저 평생 친구하자 그러고 진짜 친구하자 그러고 저기 인연 맺자 그러고 당일에만 그러고 집에 가서는 바로 손절이다. 바로 차단이다. 살려주면. 살려달라 그래도 내가 살려줬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살려줬어. 먹고 살기 좋게. 근데 그 형님 지금 다시 잘 나가잖아요. 살려주면 뭐해. 평생 다시 손절인데. 난 그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또 정이 많고 열이기 때문에 또 와서 살려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살려줬단 말이지. 근데 딱 하루만 사용되고 에휴, 순박한 간고 존나 이용하네. 그렇지. 간고야, 흑자는 너한테 연락하냐? 흑자 왜 잠수탐? 흑자 형님은 나랑 연락 요즘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사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고 형 이제는 호구당하지 마. 그러니까 어제 대봉 형도 엊그제 찾아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의리가 다르대. 자긴 남들하고 완전 다르대. 의리 하나로만 살았고 의리를 지킬 수 있대. 너랑 한번 인연 맺으면 평생이래. 안 와. 생각이 바뀌어 다음날. 여기 지금 다 보고 있어. 주먹이 형이랑 설기관 형님이랑 다 보고 있어 이거. 어제 간고님 라이브 하실 때 한 주먹이 내일 한잔하자 슈퍼챗 보내시던데 또 연락 안 된 건가요? 이러는데 그건 다 쇼라니까. 그냥 여기 방송상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식 여론과 민심을 챙기기 위해서지 나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카톡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온 적 없습니다. 내일 술 먹자 그러면 그 형이 도망가지 다른 동네로. 나랑 무슨 술을 먹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들으라고 그냥 민심 챙기려고 하는 거지. 절대 연락 온 거 없습니다. 먹보 좀 그만 당해. 간고가 흥하는 이유 광고 안 넣고 돈 보고 이걸 하지 않아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서 형이랑 합방 언제 하시나요? 설기관님이랑 합방할 생각 없나요? 웅서 형하고는 성형이 붓기가 빠지면 합방하기로 어제 좀 통화를 했고요. 웅서 형은 저한테 슈퍼챗만 지금까지 한 50만 원 쏴줬어요. 그리고 막 저기 웅스빌도 자주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형님입니다. 마인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고요.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바디빌더들하고는 다르게. 다 손절해 간고야. 내가 들었는데 약속 미루는 거 너 뭐 될 것 같아서 그거 그래요? 내가 이미 완전 끝까지 밑까지 가봤기 때문에 뭐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보라고 해주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약간 내가 좀 타격을 입더라도 100% 나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쪼다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다들 형 보기 전엔 상남자인데 그 이후에는 다 순한 양이 됨? 그냥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조곤조곤하게 팩트로 이 사람한테 진실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있겠지? 그걸 보고 애들이 순해지더라고. 진짜 간고 민심 개작살 났을 때 와신 상담으로 이 자리까지 다시 기어 올라왔잖아.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보세요. 나는 100%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언제든지 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손잡고 징역 갈 준비가 돼 있다면, 네 가족과 가정까지 같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들어오세요. 김홍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바디빌더들하고 질이 다르지. 그렇죠.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최배달인 것 같아. 혼자 도장 깨기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진짜로 맞짱 뜨면은 개기지도 못하고 다 빌빌 기면서 와서 무릎 꿇는 애들이 왜 자꾸 개기고 대들고 깝치는 거야. 그러니까 개기지 마. 어설프게 구라치면서 개기지 마. 인간적으로 외모 지적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자신이 워낙 잘났으니까 잘 나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 인스타는 그 인스타에다 김동현 치면 나와요. 간고님 최대봉 언제 오냐고요 그러는데 원래 어제도 오기로 했고 오늘도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네요. 원래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난 이걸 많이 겪어봤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입장을 많이 해봤어요. 이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나를 찾아온다는 애들은 있죠.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이 생각이 다르고 내일 아침에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기관이 형 말이 맞지. 기관이 형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기석이 형이 솔직히 못생겼잖아. 솔직히 안경제비에다가 생긴 것도 이상하고 못생긴 건 맞아. 그러니까 기관이 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형님, 사람이 약속 어기는 거랑 앞뒤 다른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 가시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약속을 10분 전에 어긴다. 6시에 오기로 해서 만나 있는데 5시 50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이랑 가정, 처자식을 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때도 아들이 아파서 병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과연 진짜일까 그게? 설기관 때문에였는데 돌려가기가 아니고 팩트는 맞잖아. 맞습니다. 팩트는 맞아요. 기관 형님이 맞죠. 그래서 나도 그냥 좀 상처가 많아요. 주먹 형이 나한테 왔을 때 진짜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또 손절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기관이 형도 나한테 슈퍼챗 쏘면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우리 보여지는 미디어에서만 얘기했던 거고 뒤에서는 최대봉한테 날 만나면 안 된다. 저런 놈하고 어울렸다가 큰일 난다. 송기석한테는 김동현, 양경필이랑 손절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 사람들이랑 절교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뭐 앞뒤가 좀 다르죠. 기석이 형님이 빡쳐서 살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기석이 형님이 이제 리얼 무당 빌더로 변신하지 않냐. 작두 위에서 런지 타는 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거야. 근데 그러면서 살 쳐버린다니까 걔네. 이거 곡성에서 살 보내는 거 보이지? 부적 붙여놓은 다음에 설기관 최대봉 사진 붙여놓은 다음에 살 친다니까 걔네한테 살 보내. 살 쏘면은 그거 단백질 합성한 데 가지고 근육도 지금 손실돼요. 그러니까 이제 곡성 빌더야. 리얼 곡성 빌더. 작두 위에서 런지 타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건 아니냐 이제. 와 언변은 세계 최고다. 작두 위 런지. 간고 말빨 미쳤다 진짜. 타고난 방송인이다.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구라는 못 칠 겁니다. 작두 런지 살벌하다. 그렇게 해야 고립이 제대로 되지. 주동근이 제대로 쓰려면 작두 위에서 런지는 타줘야 될 거 아니야. 간고야 핏불리 열심히 사는데 왜 메모 갖고 뭐라 하냐 이러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좋아. 그런 외모가 개성 있고 멋있다고 해서 눈이 조금 사이가 멀다고 한 거지 못생겼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간고가 지금 헬스 유튜버 탑티어다. 실시간 4천 넘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국회의원 빌더 썰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그 국회의원 빌더라는 애가 지금 웅서형이랑 맞짱 뜨고 있는 애인가?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요 이 바닥에는. 프로틴 처마시면 이상한 새끼로 돌변하나 봐. 간고가 유행시킨 말들 개 많음. 작두 빌더 곡성 빌더도 유행감이다. 그러니까 기석 형님은 이제 나 만날 때부터 맨날 이제 그 한복 입고 올 거야. 한복 입고 여기 볼터치하고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올 거 아니냐. 그게 곡성 빌더지 그게. 다음 주에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기석 형님은 라이브를 틀고 한숨만 쉬고 있고 눈만 꿈뻑거리고 말을 하네요. 대회는 제가 내년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나가는데 그런 내추럴이라고 구라치고 대보 대회 나가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간고형, 형은 좋은 사람 같은데 어른 공경하면서 깔 것 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데 내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저기 대봉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자기를 너무 싫어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나도 싫어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조금 오버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름 얘기할 때요.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실제로는 저 되게 깍듯해요. 저랑 적진 사람이더라도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다면 실제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대합니다. 형님 오늘 최대봉과 같이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합방하는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이러는데 저도 뭐 만날 줄 알았는데 이틀째 약속하고 안 오니까요. 구현호님이랑 합방이 기대되네요 그러는데 합방을 한다 안 한다는 정확히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일단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싶으면 나는 뭐 최대봉 형님이든 뭐 설기관 형님이든 다 같이 얘기할 그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뭐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다 진실되게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나랑 방송을 하면은 좀 완전히 발가벗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모든 걸 오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
나랑 같이 방송한다고 무슨 세탁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근데 그게 두려운 거지. 진실되게 얘기했다가는 이거 그동안 미스터 코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구라를 치기에는 이제 내가 말을 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애매한 거예요 이제. 형님 조준하고 요즘 사이 어떻습니까? 이런데 그 친구는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연관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간고 말하는 거 보면 방송만 보면 막말하는 것 같은데 제일 진국임. 거짓말 안 하고 의리 있고 마음 여리고 속으론 상처도 많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살려주려고 좋은 의견이나 상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이게 좋지가 않으면 서로 잘해볼 생각 없으면 왜 만나겠어요. 난 만날 생각 없어요. 만나서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전화 차단해 버리던가 안 받죠. 근데 만난다는 거는 좋게 해보려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겁이 많아요. 솔직히 바디빌딩 하면서 막 레그 프레스는 1톤씩 밀고 스쿼트 짊어지고 소리 지르고 약은 여기다가 주사 하루에 12방씩 양쪽에다가 존나 꽂는데 겁대가리가 실제로는 존나 많아. 쫄보 쪼다 모든 이런 얌생이 새끼들이 다 모인 종목이 이 보디빌딩 종목이에요. 양만 전 부위에 꽂을 용기만 있지 이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너무 쪼다여가지고 용기가 없어요. 솔직히 간고형이 거짓말은 안 하긴 함. 인정. 거짓말 한 거 없잖아. 옛날에 내가 빅리 강경 얘기할 때도 한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얘기할 때도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냐. 아니다 저거 저 새끼가 뭘 하냐 거짓말이다. 1년만 있다가 뭐 간고 재평가 이러면서 내 말 그동안 다 맞았다 이러면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 내가 지금 뭐 100점 100승이다 지금까지 무패다 이러는 이유도 진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정보들이나 인물에 관한 모든 정보들도 거짓이 없었어 한 번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평가 못하더라도 앞으로 좀 보세요. 6개월 1년 뒤에 이게 맞나 아닌가를. 팩폭이다 인정. 거짓말 안 하니까 100% 이기지. 맞아요. 내 자신감은 그거예요. 나는 솔직하거든. 구라가 없어. 그러니까 더 보태거나 뭐 거품을 채우거나 빼거나 나한테 이득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악플들 이제 차단하는 거는 제 매니저들하고 제 스태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방송 봐주고 있는 매니저 감독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 했던 말 다 맞았네. 말했잖아. 지금 오늘 한 말도 결국에 다 맞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간고는 다크나이트다.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인스타라방은 지금 이걸로 인스타라방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컴퓨터 오류가 돼 있어서 인스타라방으로 할게요. 인스타라방. 제 인스타그램에 김동현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W로 시작하는 한글로 조랄처라고 나오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스펠링으로 바꿔가지고 조랄쳐 치면 나와요. 인스타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가 렉이 너무 심하고 지금 방이 계속 튕기고 있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할 테니까 그거 보실 분들은 그걸로 들어와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